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기족 강연을 담당해 주실 정의정책연구소의 김병곤 소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여태까지 들으셨던 그 기후생태 위기에 대한 강의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강의가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좀 아까 소개를 받은 정의정책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병곤이고요. 이런 뜻깊은 학회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소개해 주신 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의미 있는 강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주로는 기후위기와 이 녹색 전환 과정을 공부하면서 복지와 연관이 되겠다고 생각하는 몇 곡지를 따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그 후에 그걸 복지로 더 풍부하게 발전시키는 것은 이후에 이제 함께 하시는 우리 토론자님들과 또 다른 여러분들의 도움과 공유가 있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가 당위적이고 좀 추상적인 문제가 되지 않기 위해서 기후위기가 지금 당장 우리의 현실 문제일 수 있는 몇 가지를 이미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후위기와 관련돼서 일반 시민들께서 오해하는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기후위기를 북극곰의 이미지로 상징화한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확인을 드리는데요. 통상 기후위기 그러면 거의 다 녹은 빙하 위에 위태롭게 올라앉은 북극곰을 상징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기후위기는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북극의 곰을 살리자는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거보다 우리 자신이 북극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인류가 당장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점이 이 이미지에서는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서 우리가 얘기하는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생태전환에 대한 대처는 북극곰을 물론 살리는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그것과 함께 우리가 살기 위한 프로젝트다 이런 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좀 오해가 있는 기후위기에 대한 잘못된 메타포는 지구를 살리는 불타는 지구를 이제 흔히들 이미지화시켜서 기후위기하고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구를 살리자 뭐 이런 이제 유형으로 얘기가 되는데 정확히 말하면 이거는 좀 잘못된 이미지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해서 지구가 불타버리거나 붕괴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억 년 전에 페름기 말쯤 되었을 때 다섯 번째 대멸종 중에서 가장 큰 멸종이라고 하는 당시 생물의 96%가 멸종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지구의 온도는 당시에 6도 이상이 올라갔고 이제 흔히 탄소 농도라고 하죠. 대기 중에 탄소 농도가 지금 한 410 ppm이 좀 넘던데 그 당시에는 수천 ppm이 넘었던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후에 지구가 사라지거나 불타버리진 않았죠. 그 후에 지구는 건재했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기후위기로 인해서 추가 온도 상승이 된다고 해서 지구가 사라지거나 불타버리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구 위에서 인간이 살 수 없는 상태가 만들어진다는 게 우리가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기후위기는 지구를 살리는 프로젝트가 아니고 지구 위에서 우리가 사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자고 하는 프로젝트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고요. 흔히 기후위기 그러면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파괴된 생태나 환경을 물려줄 수 없다는 우리의 이제 어떤 도덕적 의무감이나 이런 것에서 출발해서 환경이나 생태를 고민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해도 됐던 때는 한 20, 30년 전 얘기고 지금은 이미 기후위기가 미래 세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세대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기억나실 텐데 작년 여름에 54일간 지속되었던 중부지방의 장마가 사상 최대 장마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부터 우리는 그걸 장마를 자연 재난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후 위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만큼 최근에 극단적인 기후 변화, 극단적인 기후 이상 현상들은 이미 미래에 있을 기후 위기들의 전조이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미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특히 지금 현재 사는 대로 살 경우 지구 온난화가 빠르면 10년 안에 또는 늦어도 20년 안에 위험 온도라고 하는 1.5도 이상 상승하는 시간대는 대략 한 20년 아니면 올 걸로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국내 기상과학연구원에서 다시 시뮬레이션을 해보니까 그게 10년 이상 앞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죠. 그렇게 보면 뭐 10년 또는 20년 안에 유엔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1.5도를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면 역시 이런 관점에서 봐도 미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워낙 이제 2050 탄소 중립 뭐 이제 이런 용어가 정책 용어나 국가 이 용어로 많이 등장하다 보니까 지금 2021년이므로 한 30년간에 걸쳐서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기후 위기를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많은 기후 생태학자들은 앞으로 10년, 2030년까지가 결정적으로 중요하고 그 2030년 안에 지금 수준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탄소 배출을 떨어뜨리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막기 어려울 거다, 이런 경고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정책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지금 밭이 와 있다는 거고요. 그런 대목에서 보면 지금 당장부터 뭔가 액션을 하지 않으면 기후 위기를 막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돌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조금씩 해야 되는 문제이었던 적은 이것도 역시 이제 과거의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노동조합이나 이제 노동계 쪽 분들하고 기후 위기를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겠다,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노동조합의 일로 생각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이를테면 수많은 내부의 노동조합이나 노동 현장의 문제에 덧붙여서 도덕적으로 또는 어떤 공동 가치의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노동조합이 담당해야 될 일로 바라보시는 경향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후 위기는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노동조합의 외부적으로 추가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 노동조합 내부의 일일 수도 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 산업이 사람들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전환되고 있고, 지금 상당한 국가들에서 속속 10년 안에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판매 금지라든지 도심 진입 금지 조치들이 법률 또는 계획들로 속속 발표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에 발맞춰서 자동차 기업들도, 생산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의 신규 디자인이나 판매를 안 하겠다고 속속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외로 자동차 산업의 전기차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완성차 조립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협력업체, 부품업체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곳곳에 여러분들 이제 생활 현장의 곳곳에 존재하는 자동차 정비업소들의 일의 방식과 일거리들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당장 고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금속노조의 핵심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자, 이런 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작년 9월달에 이제 퓨 리서치 센터가 서베이를 했는데 작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가 한창일 때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 한창일 때 여러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위협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유럽의 굉장히 많은 나라들은 코로나라고 대답 안 하고 기후 위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이나 미국, 일본 등 몇 나라들은 코로나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대답했지만 한국도 매우 높은 수준으로 기후 위기라고 대답할 정도로 이제 기후 위기가 현안 문제가 됐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경제 활동이 크게 축소돼서 작년에는 탄소 배출을 많이 줄였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IEE에 의한